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었고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운명이라는 말뿐이었다. 김은숙. 나이 40.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는 공년배의 아줌마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스포츠 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하며 알게 된 분이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반갑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너가 창식이구나?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들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다 알아. 언니는 잘생긴 아들 둬서 좋겠네 라는 그녀의 한마디는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세련된 말투와 밝은 에너지는 단숨에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는 좀 달랐다. 평소 엄마와 가깝게 지내던 아줌마들과는 말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엄마가 평소 다니던 에어로빅 강사였고 한참 어렸다. 재작년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며 고등학교에서 직속 선후배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 가까워졌다. 그 만남 이후로도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함께 어울리며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재치와 따뜻한 성격에 점점 더 빠져드는 나를 느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내 삶에 예정된 운명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화분 몇 개를 옮겨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렵다며 집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망설였지만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의 남편이 바람이 나 딸 희영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민한 사춘기 딸과 함께하며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내 처지와 닮아 보여 남 같지 않게 느껴졌다. 아파트 4층까지 화분 2개를 옮겨주고 난 뒤 그녀가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창식이는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어요. 아줌마가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호호. 나한테 그런 재주가 어딨어? 내 주변엔 다 아줌마뿐인데. 그럼 아줌마는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녀는 남자라는 단어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나도 없어. 하고는 커피잔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그럼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빨리 한 명 구하셔야겠는데요. 그녀가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다. 너, 내가 적적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희영이랑 단둘이 사시니 외롭게 지내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창식이 눈에도 내가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그럼 창식이가 한 명 소개해 줄래?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호호. 방금 한 말 농담인 거 알지?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했다. 근데 창식이 또래 여자들한테 많겠네? 나는 의외의 질문에 살짝 당황하며 웃었다. 저요? 전혀요. 저 보기보다 숙맥이에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에이, 거짓말. 나 한테 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닌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나를 살짝 찌르며 말했다. 창식이는 보기보다 순수한 게 매력이야. 그녀의 행동에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며칠 뒤 보리를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계단 쪽에서 아야 하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여자 하나가 발목을 접질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희영 엄마였다. 어머, 창식아, 나 좀 도와줄래? 네, 부축해드릴게요.
하며 손을 내밀어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무리하지면 안 되는데. 여기 잠시 앉아 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움직이죠? 그럴까? 난 곧장 약국으로 뛰어가 파스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녀의 신발을 벗겼다. 어머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금 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 발목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꼼꼼히 체크를 했다. 창씨가 나 부끄러워. 아니, 다쳤는데 제 앞에서 체면 차리고 남들을 그리 의식을 하세요. 좀만 있어봐요. 혹시 몰라. 꼼꼼히 발목을 살펴보니 큰 부상은 아닌 듯 했다. 파스를 붙이고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졌다고 했다. 창식이 아니었으면 혼자 난리블루스가 났을 텐데 말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럼 오늘만큼은 아줌마한테 제가 구세주인가요? 그치, 그런 셈이지. 창씨가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만나고 사줄 테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나저나 창식이는 어때? 시간 괜찮겠어? 저야 남는 도는 게 시간이죠. 창식이 뭐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요. 아냐, 정말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럼 저 스테이크랑 와인 먹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곳에서요. 그럴까? 그럼 나도 간만에 데이트하는 기분 내보지 뭐. 하며 살짝 웃는 그녀의 얼굴. 서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가. 잠깐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향했다. 주문을 하고 먼저 나온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그곳은 전 남편과 희영이가 자주 외식하던 곳이었다고 했다. 아줌마 표정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 일도 아냐. 발목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지. 정말이죠? 괜히 걱정했네요. 호호. 내 걱정을 왜 내가 해.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라 그런가. 괜히 신경 쓰이네요. 뭐라고? 남자라 그런다고. 호호. 너가 무슨 남자야. 어린애지. 아줌마 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어린애 취급이에요. 저 26살이라고요. 26이면 나한테는 애기지. 애기야.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그녀에게 그 말을 해주었다. 사실 어느 여자인들 아름답다는 칭찬에 무관심할까? 아줌마, 그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창식이 너 자꾸 왜 그래? 혹시 나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런 말로 자꾸 나한테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요. 이쁜 걸 이쁘다고 말도 못하나요? 암튼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우세요. 나의 칭찬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 지었다. 창식아, 시간도 되었고 한데 가까운 식당에서 같이 식사나 할래? 네, 좋아요. 나는 그녀의 제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수락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줌마,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머, 여자 나이 함부로 묻는 것은 실례야. 하지만 이렇게 창식이에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나 올해 40이야. 네? 40살이라고요? 아이고, 전 3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이 좀 앳돼 보이긴 해. 그나저나 하는 것도 없이 자꾸 나이만 먹어가고 있네. 나는 그녀의 나이보다 특별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식아, 무슨 생각하니? 아줌마를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고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말을 엉겁결에 뱉어내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더욱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돌리기 위하여 그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왜? 저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싫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연락처 알려주면 너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금 망설이게 되네. 왜요? 계속 연락해서 들이댈까봐요. 아, 창식이처럼 매력적인 남자가 들이대면 나야 좋지. 근데 혹여나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째? 언제는 남자 아니고 애기라면서요? 너가 아까부터 이상한 플러팅을 자꾸 하니깐 그때부턴 남자로 보이네. 호호. 조심해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우리 둘을 누가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래도 좀 이후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희영 엄마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희영이 학교에서 수련회 갔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우리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그때부터였다. 나는 솔직히 연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여친과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엉뚱한 데서 풀고 싶은 일탈 정도였달까? 네, 가는데 20 정도 걸려요. 그래, 천천히 와. 너 좋아하는 찜닭 만들어 놓고 있을게. 집에 가는 내내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을까? 은교처럼 말도 안 되는 연상연하 커플 말이다. 그녀 집에 도착하여 찜닭을 먹고 난 뒤 맥주를 한잔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사람도 나도 그 시기에 여자와 남자가 필요했던 시기였기에 물 만난 고기란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암튼 우린 일사천리로 남녀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 여친에게 환승이별 당하고 헤어진 지 2주차쯤 되는 날에 남친과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가서 호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친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자랑하듯이 스토리에 올리더군요. 저는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 여친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만큼은 제가 한없이 매달려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저를 끊어내던 얼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모습들, 최고로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의 모습들로 나타나대요. 일어나면 항상 가슴 한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첫사랑의 첫 연애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픔을 남겨주고 떠날지 몰랐죠. 이후 1년 가까이 연애를 못하고 있다가 희영 엄마를 만난 거고요. 한창 나이에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현타왔는데 왜 하필 애딸린 돌싱한테 꽂혀버린 건지. 나이차 14살, 돌싱, 양육 중인 딸 하나. 알면서도 시작했죠. 머리로 나뉜 거 아는데 정말이지 그땐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만나보고 후회하자 싶었고 연애만 하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저 부분들만 빼면 본인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성격 모두 다 좋았네요. 근데 만나면서 이 사람도 날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혼인 내가 이해해보겠다 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이 차이나 돌싱은 그렇다 쳐도 딸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학교 상담이나 운동회 그리고 면접 교섭 가는 날이면 너무 우울해지고 그때마다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해줄까? 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만약에라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에 대한 확신을 못하겠더군요. 상대는 아낌없이 나한테 다 주려 했고 나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니 본인도 상처였나 봐요. 안 그래도 이혼이란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큰 용기 내서 잘해보려 해도 현실이 힘드니 상처였겠지요.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상처뿐인 연애라 머릿속으론 둘 다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붙잡고 이어오다가 결국과 마음 커지기 전에 끝이 보이는 연애라면 정리하자는 그의 말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맞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이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것 때문에 헤어져서 그런가 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장벽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과거 연애에서 환승이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쓰셨던 만큼 이번 연애에서도 비슷하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딸과의 관계, 나이차, 그리고 결혼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이별의 아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자기 탓까지 더해져 더욱 깊어지곤 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했던 선택의 이유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힘들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천천히 감정을 소화해 나가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더 적합한 관계와 사랑의 형태에 대해 천천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